안녕하세요, 얼리어댑터 D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제거 XC 아니고 XC죠? XC 풀샥, XC 풀샥이에요. 풀 서스펜션 XC죠. 캐논데일 스칼펠입니다. 스칼펠이고 이게 원래 스칼펠 카본 2 모델인데 제가 이제 부품을 싹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뭐 얼티메이트급이랑 거의 동일하게 세팅이 됐어요. 프레임은 좀 다른데 프레임은 이제 상급 모델은 하이 모듈러스가 들어가죠. 하이 모듈러스가 들어가고 카본 2는 일반 발라스틱 카본이 들어갑니다. 근데 좀 자전거를 좀 타보신 분이라면은 확실히 그 상급 프레임을 타시는 게 좋아요. 이제 무게 차이는 조금 나긴 합니다. 이제 하이 모듈러스랑 일반 발라스틱 카본 모델이 무게 차이가 조금 나기도 하지만 제가 두 개 다 타보니까 발라스틱 카본은 조금 카본이 물러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말랑말랑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타보면, 자전거를 타보면. 그리고 이제 하이 모듈러스를 타보면 엄청 단단하다는 느낌이 나요. 몸으로 느껴집니다. 그게 이제 로드도 마찬가지고, 로드도 이제 캐논데일 모델들 보면은 상급 모델은 이제 하이 모듈러스 프레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등급은 그 발라스틱 카본이잖아요. 근데 제가 두 개를 다 타봤을 때 그 발라스틱 카본은 그 로드 기준으로 보면은 되게 노면을 타보면 되게 부드러워요. 자전거가 와 뭐지 할 정도로 승차감이 되게 부드럽습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잔진동이라든지 잔충격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걸러줘요. 근데 하이 모듈러스 프레임을 타보면은 단단합니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엄청 단단하거든요. 이제 좋게 말하면은 프레임이 무르면은 힘 손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제 힘 손실이 발생이 되는 거고, 이제 내가 이제 페달을 힘을 순간적으로 굴렀을 때 이제 즉각적인 반응이 좀 느리게 오고, 이제 프레임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이제 힘 손실이 적으면서 이제 내가 이제 페달을 굴르면 그 굴르는 만큼 순간적으로 이제 반응성이 좋아서 팍팍 튀어나가는 느낌이 나가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산악자전거도 제가 이제 발라스틱 카본이랑 하이 모듈러스 두 개를 다 타봤는데, 발라스틱 카본은 약간 코너링에서 세게 잡아 돌리거나 그러면은 뒤에가 약간 휘청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느낌상 느낌이 있어요. 근데 하이 모듈러스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이 모듈러스는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이제 뭐 초보자 분들은 뭐 어떤 걸 타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상급자 분들은 그런 롤링이나 뭐 이런 거 힘 손실 뭐 이런 게 발생될 것 같으면 무조건 상급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회 나가서 뭐 이제 순위권 다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이제 단단한 프레임을 쓰셔야죠. 이제 하이 모듈러스나 지금은 랩 71까지 나왔죠. 캐논데일에서 최상급 프레임 랩 71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 자전거예요. 풀 서스펜션인데 원래는 얼티메이트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돈이 없어가지고 못 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본 2에다가 이제 부품을 싹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금 타고 있어요. 이 상태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풀샥도 경량화를 좀 해보려고 해요. 경량화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그래도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무게가 꽤 가볍게 나옵니다. 지금 얘가 실측 무게가 9kg대 정도 나올 거예요. 지금 재보면 다시 한번 재볼게요. 이게 떠가지고 얘가 제가 이제 예전에 타던 그 얼티메이트 풀 그 하드테일 있잖아요. 거기 있는 부품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이제 약간 캐논데일은 캐논데일끼리 부품이 이식이 가능을 해요. 지금 현재 무게가 9.4kg, 9.5kg네요. 현재 지금 풀 서스펜션 자전거. 그래서 가벼운 편입니다. 풀샥에 29인치 이 스펙으로 무게는 9.5kg예요. 9.5kg가 나옵니다. 실측 무게. 페달 장착했고 물통 케이지 달려 있어요. 물통 케이지 달려 있고 페달까지 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주행 가능한 상태예요. 9.5kg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다리모 제가 주문한 다리모 파츠가 와가지고 그걸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주문하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작년에 주문한 것 같은데 한 4개월, 5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작년 10월달쯤 주문한 것 같은데 최근에 도착했으니까요. 다리모 부품이 왔습니다. 다리모 핸들바하고 핸들바도 좀 여유있게 시켰어요. 핸들바는 제가 4개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카본 스템, 다리모 스템 25도짜리
그러니까 알루미늄 스템을 40도짜리를 이때 같이 시켰는데 알루미늄 스템은 아직 도착이 안 했습니다. 알루미늄 스템 만드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나 봐요. 그래서 알루미늄 스템은 아직 제품이 안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템하고 시트포스 이렇게 3개. 다리모는 뭐 컴파운드가 거의 이렇게만 나오죠. 뭐 큰 부품들은 크게 안 나오고, 대부분 이제 많이 생산하는 게 핸들바, 스템, 시트포스트 이 정도 컴포넌트를 만들고 있어요. 뭐 최근에는 뭐 크랭크도 만드는 것 같고 막 그러던데, 아직까지는 이 컴포넌트는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바꿀 거는 이제 스템 얘가 25도에 100mm 짜리예요. 100mm 짜리. 근데 그 알루미늄 스템은 마이너스 40도짜리를 주문했어요. 40도짜리를 주문했는데 걔는 이제 아직 안 왔네요. 근데 이제 알루미늄 스템보다 카본 스템이 무게가 조금 더 가볍습니다. 같은 길이에서. 그리고 핸들바는 이제 740mm 짜리하고 760mm 짜리 742개, 762개 주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제가 바꿀 거는 핸들바 740mm 짜리하고 스템 25도에 100mm 짜리, 그리고 시트포스트를 교체를 할 거예요. 시트포스트 여기 실측 무게가 다 나와 있습니다. 뭐 95.8 이렇게 적혀 있죠. 수기로 적혀 있습니다. 얘네는 진짜 실측을 해가지고 무게를 이렇게 적어놔요. 근데 시트포스트에만 적혀 있고 나머지에는 적혀 있진 않아요. 근데 시트포스트에는 얘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 파츠들은 핸들바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해져 있어요. 이 길이라든지 이거 선택을 해서 이제 주문을 하는 거고, 시트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원하는 규격이라든지 원하는 길이대로 커스텀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버디용도 주문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제가 주문한 거는 31.6에 350mm 짜리예요. 길이는 350이고 두께는 이제 31.6짜리입니다. 얘네는 이제 자체적으로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실측 무게가 적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교체를 할 거예요. 제 거는 지금 현재 MB 카본 시트포스트가 장착되어 있어요. 근데 얘도 가벼운 편이에요. 얘도 무겁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다리모보다는 무겁겠죠. 그리고 얘를 셋백을 썼는데 얘가 이제 제가 이제 앞뒤 거리가 조금 저한테 짧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스템도 리치 거 얘는 17도에 100mm 짜리입니다. 17도에 100mm 짜리인데 이제 핸들바가 조금 높은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40도짜리를 끼려고 했는데 40도짜리는 한참 뒤에 올 것 같아서 일단은 25도짜리 끼고, 근데 25도만 돼도 뭐 그 정도 핸들바 낮아져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산 타보니까 그 정도만 돼도 충분할 것 같고, 이제 핸들바는 이제 캐논데일 C1 카본 핸들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스템도 얘도 알루미늄 스템 중에는 그래도 가벼운 편이에요. 뭐 카본 스템보다 더 가벼워요. 어설픈 카본이라기보다 카본 스템이 오히려 경량 알루미늄 스템보다 무겁습니다. 대부분 이제 무게 비교를 해보면 같은 길이에 같은 각도로 봤을 때 카본 스템이 엄청 뭐 버라이어티하게 가볍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량 알루미늄 스템들이 더 가볍게 나오는데 얘도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에요. 얘도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닌데 이제 리치고 다리모에 비하면 많이 무거운 편이죠. 다리모에 비하면 많이 무거운 편인데 그래도 그나마 이 가격대에서는 그래도 가벼운 편이에요. 그리고 티타늄 볼트로 다 박혀 있고, 그리고 이제 시트 포스트인데 제가 이거 셋백을 썼었는데 이게 거리가 좀 짧은 것 같아서 셋백을 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안장이 뒤로 물러나니까 이 내가 페달링을 하는 발 각도가 앞으로 나가잖아요. 이제 안장이 물러나고 페달 각도는 그대로니까. 그래서 이제 산을 타보니 이게 자세가 좀 뒤로 너무 빠지는 거죠. 그리고 페달링을 앞으로 이렇게 발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밀듯이 굴르니까 그 무릎 뒤쪽에 통증이 생겨가지고 이거 자세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릎 뒤에 갑자기 산악자전거를 타면서부터 무릎 뒤쪽에 통증이 생겨가지고 이거를 안장을 다시 앞으로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거리가 좀 짧아지더라도 차라리 그게 낫지, 무릎이 아픈 것보다는 이거 안장을 차라리 빼서 자세를 내가 조금 더 숙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시트포스는 이제 제로백으로 바꿀 거예요. 얘는 이제 제로백입니다. 얘는 이제 25도 셋백이에요. 25도로 뒤로 가 있죠. 얘가 꺾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꺾여 있어서 얘가 이제 뒤로 가 있는 시트포스트고, 제로백으로 바꿔서 이제 무릎 각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교체할 부품을 다 뺐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부품들을 다 분리를 했어요. 리치 스템하고 100mm인 줄 알았더니 90mm네요. 90mm에 17도짜리 스템입니다. 90mm에 17도고 MB는 31.6에 얘가 400짜리일 거예요. 400짜리. 길이는 400. 근데 그렇게까지 긴 게 필요가 없어가지고 다리몬 350짜리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핸들바는 원래 저게 760mm짜리였는데
캐논데일 C1 핸들바예요. 근데 얘가 760mm였는데 제가 양쪽을 1.5cm씩 커팅을 해가지고 730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모는 740mm짜리, 그래서 조금 길어요. 조금 1cm 정도 더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부품을 다 분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측 무게 들어가 봐야죠. 실측 무게 스템부터 해볼게요. 스템부터 실측 무게 들어갑니다. 얼마나 많이 가벼워질지. 초경량 파츠 다리모예요. 근데 확 들어봐도 무게 차이가 확 나긴 합니다. 기존 리치 스템입니다. 리치 스템은 얘도 가벼운 편이에요. 제가 이제 이거 다리모를 알기 전에 정말 모든 사이트, 모든 부품 회사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국내에서 이제 제가 받을 수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게 이 스템이었어요. 근데 엑스트라 나인이즈 거기 것도 알루미늄 스템인데 엄청 가볍죠. 근데 그거는 제가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전 얘기죠. 그래서 이거가 116g이에요. 리치 90mm에 17도짜리가 실측 무게, 얘도 그래도 그나마 가벼운 편입니다. 116g이에요. 그리고 다리모 얘는 100mm에 25도짜리 100mm에 25도짜리 안에 시리얼 넘버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안에 시리얼 넘버가 적혀 있고 다리모 가볍습니다. 얘는 100mm에 25도짜리예요. 무게는 71g입니다. 역시 가볍습니다. 다리모 가벼워요. 71g이에요. 근데 정말 가볍게 만들었어요. 얘는 이제 볼트도 한쪽에서만 이렇게 조이는 거잖아요. 위쪽은 이제 밴드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얘는 핸들바를 집어넣을 때, 이거는 이제 핸들바를 이제 앞에 열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핸들바를 바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4개로 조이게 되어 있는데, 얘는 핸들바를 옆으로 찔러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정면으로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버를 한쪽은 다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안에다가 핸들바를 집어넣고 이제 밑에서 이제 조이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밑에서만 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스템 자체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카본 자체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사 볼트와 너트로 해서 이렇게 조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가벼워요. 여기서 한 40g 정도 빠지겠네요. 저기 스템에서 한 40g 정도 빠지고, 그 다음에 시트 포스트. 시트 포스트가 묵직합니다. 기존 MB도 나름 가벼운 편에 속하는데 얘가 시트 포스트는 은근히 무겁네요. 근데 MB가 막 엄청 가벼운 파츠는 아니죠. MB는 튼튼한 파츠지 가벼운 파츠는 아닙니다. MB는 산악자전거나 로드에서 엄청 튼튼하게 만드는 파츠지 초경량으로 만드는 파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게가 꽤나 무겁습니다. 시트 포스트 무게가 222g입니다. 우와, 엄청 무거워요. 222g이에요. 222g입니다. 시트포스트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시트포스트에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얘는 아까 그 실측 무게 적혀 있었죠. 얘가 이제 시트포스트고 얘가 이제 잡아주는 거 안장. 이렇게 하면은 96g이에요. 96g. 아까 이제 얘가 이제 실측 무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95.8g인데 제 거 저울이 그 소수점까지는 안 나오는 거라서 그냥 반올림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96g이 나옵니다. 96g. 100g이 안 넘어요. 96g입니다. 시트포스트에서 거의 120g? 얘가 222니까요. 120g 정도 경량이 돼요. 제가 100g 잡으면 시트포스트에서 엄청 많이 줄어듭니다. 시트포스트에서 무게가 엄청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들바는 기존 거 캐논데일 C1 카본 핸들바예요. 190g입니다. 실측 190g이고, 그리고 다리모 예전에 제가 엘파마 판타시아에다가 그 K사에다 했던 거는 이것보다 더 가볍게 나왔는데 얘는 조금 무겁게 나오네요. 보강을 더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얘는 114g 나옵니다. 114g 나와요. 그래도 핸들바에서도 한 70g? 76g 정도 경량화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파츠만 바꿔도 무게가 꽤나 많이 줄어들죠. 역시 다리모 제품 쓰면은 무게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줄이려면은 무조건 다리모 제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에다 장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리모 제품에는 이렇게 사포랑 이렇게 전용 카본 그리스가 들어 있어요. 이 사포는 뭐냐면은 이제 용도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핸들바나 뭐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특히 시트 포스트 있잖아요. 시트 포스트는 다리모 제품을 썼을 때 이제 약간 이제 토크가 4N으로밖에 조일 수가 없어요. 다리모 워낙 경량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권장은 4N인데 4N으로 안장을 조였을 때 약간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더 조금씩 타다 보면 조금씩 내려가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다리모 팩터도 써보고 이제 그 K사에다도 그 다리모 제품을 쓰는데 이제 타다 보면은 안장이 살짝씩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더 토크를 못 조이는 거죠. 딱 조였는데 뽀닥 뽀개질까봐 시트포스가 너무 얇다 보니까. 그래서 시트포스가 엄청나게 얇아요. 이제 얘만 봐도 두께가 와 뭐 엄청나게 얇죠. 뭐 진짜 여기 옆구리에는 진짜 얇거든요. 진짜 얇아요. 그러니까 얘가 조였을 때 막 뽀사질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오버 토크를 못 하는 거죠. 이제 얘가 이제 MB입니다. MB도 엄청 두꺼운 편은 아니에요. 엄청 두꺼운 편은 아닌데 그래도 그 다리모보다는 두껍죠. 얘는 지금 얘는 뭐 이렇게 얇아요. 이렇게 얇으니까 조일 때 뽀사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감은 안에는 개판입니다. 아마 지저분해요. 안에 뭐 이거 막 시트포스가 지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지금 얘네 파츠 이거 세 가지만 해도 거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지금 핸들바가 거의 35만원이고 이 스템이 엄청 비싸요. 스템이 62만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62만원인 가격이고 얘가 40 얼마가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세 가지 파츠만 해도 거의 100만원이 넘어가요. 150만원 정도? 거의 150만원까지는 안 되는데 거의 140만원 정도, 40만원 정도 됩니다. 세 가지 파츠만 해도 꽤나 비싸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오버토크를 못해요. 아무튼간 무서워서 오버토크를 못하는 거죠. 바가 뽀개질까봐. 그리고 이제 다리모는 여기 클램프 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트포스 전체를 보면은 이 부분에다만 그 클램프를 물려야 돼요. 그러니까 안장 높이 조절이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다른데 이런 데다 물리거나 안쪽 이런 데다가 얘를 물리면은 안 됩니다.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는 여기 이제 눈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다만 이 클램프를 물려야 돼요. 그게 조금 이제 뭐 단점이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강을 한 거겠죠. 여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이제 클램프를 물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맞춰야 됩니다. 근데 내가 뭐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얘를 이만큼 넣어야 되는데 클램프 존이 여기다 그러면은 이거를 더 보강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야 돼요. 이제 이만큼 클램프 존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는 이제 제작으로 나오는데 이제 사포 얘기하다 그렇게까지 갔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시트포스 존, 클램프 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 사포로 이렇게 옆구리를 이렇게 살짝씩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아주면은 거기에 이제 약간 홈같이 이렇게 이게 파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까칠까칠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트포스가 더 이제 타면서 안 내려가게끔 하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이 사포로 그렇게 하라고 해요. 이제 여기를, 그러니까 뭐 핸들바도 돌아가지 말라고 여기 물리는 부분 있잖아요. 물리는 부분, 이제 스텝이랑 물리는 부분에 이렇게 사포로 살짝 갈아가지고 그 부분을 까칠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조여주면은 이제 그게 이제 미끄러지거나 이제 안장이 이제 내려가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용 카본 그리스가 있는데 이 카본 그리스는 이렇게 손으로 발라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까칠까칠해요. 그러니까 기존 카본 그리스도 알갱이가 이렇게 있어서 카본끼리 미끄러지는 걸 방지해 주는 거거든요. 카본 그리스는 이제 카본 페이드 그리스 뭐 이런 거 전부 그런 약간 그런 성분이 있어요. 약간 까칠까칠한 게 안에 모래 알갱이 같은 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조였을 때 카본이 미끄러지지 않게 이제 돌아가거나 더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다리모, 특히 다리모 이 전용 그 카본 그리스는 되게 더 일반 카본 그리스보다 훨씬 까칠까칠합니다. 손으로 만져보면은 진짜 까실한 느낌이 느껴질 정도로 까칠까칠해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고 세팅을 해줍니다. 다리모 제품들은 얘가 이렇게 꽉 물려 있기 때문에 얘를 나사를 풀르고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벌려줘야 돼요. 이렇게 벌리면서 이렇게 꽂아줘야 들어갑니다. 이게 약간 타이트하게 이렇게 오므라져 있어요. 이게 이제 오므라져 있어서 여기를 뭐 이렇게 간단한 플라스틱 뭐 줄 같은 걸로 사이에다가 이렇게 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얘를 벌려준 다음에 이렇게 장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들어갑니다. 앞에 그 핸들바 장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이 볼트 풀르고 여기다가 이제 얘를 벌려가지고 이렇게 얘를 벌리는 거죠. 벌려가지고 이제 핸들바를 끼워서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장착을 해야 돼요. 핸들바랑 스탠 장착했는데 다리모 얘네들은 여기 가운데다가 센터 표시를 안 해놔가지고 센터 표시를 안 해놨습니다. 센터 표시를 안 해놔가지고 양쪽 길이를 재가지고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참 이런 거는 불편하긴 합니다. 아니 이 기본 여기 핸들바 가운데다가 센터 표시를 해줘야지 이걸 가운데를 정확히 맞출 거 아닌가. 예. 그렇게 되는데 얘네는 그런 디테일은 없습니다.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맞춰서 써라. 가벼운 거 쓰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자로 재가지고 이렇게 센터를 맞춰야 돼요. 그거는 조금 불편합니다. 핸들바하고 스템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안장
안장도 이제 제가 쓰는 것 중에 이제 산악자전거용으로 제일 좋은 안장이에요. 제가 쓰는 것 중에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무게도 가볍고 안장 무게가 131g 짜리입니다. 산악자전거 안장 치고는 가볍죠. 이제 이거를 시트포스트에다 장착하고 여기다 이제 자전거에 장착합니다. 다리모 시트포스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전에 썼던 건 루프로 되어 있죠. 이제 카본 끈으로 이렇게 묶는 게 있고, 이제 카본 이제 루프로 주문을 안 하면은 지금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예전에는 이게 알루미늄이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이제 카본으로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깎아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카본으로 삼각형으로 깎아서 만든 이제 루프가 아닌 모델은 이렇게 옵니다. 이제 루프로 된 거는 이제 그 카본 실로 묶는 거죠. 카본 실로 묶는 건데, 이제 제가 이거는 본격적으로 산을 타는 자전거여 가지고 루프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 가지고 얘는 루프로는 안 했습니다. 이제 루프 타입은 이거죠. 얘가 루프 타입이죠. 예, 얘가 루프 타입. 루프로 묶는 거 이렇게 다리모 루프로 이렇게 묶는 건데, 얘도 타봤는데 짱짱합니다. 생각보다 짱짱해요. 엄청 짱짱하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산을 막 타다가 막 점프했는데 페달 빠져가지고 엉덩이로 빡깍 앉으면 부서질 것 같아가지고 얘는 이제 루프 타입으로는 안 하고 일반 타입으로 했습니다. 얘는 이제 일반 타입으로 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안장 장착합니다. 다리모 제품은 매뉴얼을 잘 봐야 됩니다. 초경량 제품이기 때문에 토크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시트 클램프는 시트 클램프는 4N, 그리고 그 안장 거기 볼트 저기는 4N, 시트 클램프가 4에서 6N입니다. 너무 세게 조이면 부서지죠. 안장은 그렇고, 이제 핸들바는 이제 스램 레버는 1N으로 조이래요. 스램 레버는 1N이고, 그 다음에 뭐 시마노는 2N인가 봅니다. 레버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스템이랑 물리는 데는 3.5N이네요. 3.5N으로 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스템을 썼을 때는 뭐 다 2N으로 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템도 여기에 3.5N이에요. 다 3.5N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조이면 안 돼요. 막 기존에 보통은 평균적으로 5에서 6N을 사용을 하죠. 기본 제품들은. 근데 다리모 제품들은 그렇게 조이면은 빠각 부서집니다. 빠각 부서져. 한 번에 막 50만원, 60만원 날아가는 거예요. 깨지면. 예. 이제 오버토크로 깨지는 거는 워런티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토크 값 잘 보고 세팅을 해야 됩니다. 이거 순간이에요. 그냥 잘못 한번 더 돌렸다가 그냥 빡빡 부서지면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예, 조심해서 조립을 해야 됩니다. 다리모 파츠로 다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시트 포스트 교체했고요. 그 다음에 스템하고 핸들바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 근데 체감상 들어보니까 무게는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더 이상 이 자전거에서 제가 봤을 땐 더 이상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한계입니다. 이제 실측 무게 재볼게요. 실측 무게 재보면 이게 한계. 그래도 많이 가벼워졌어요. 9.255입니다. 처음에 9.5kg였죠. 9.495였는데 지금 9.2kg대로 들어갔습니다. 풀샷에서 이 정도 무게면은 그래도 상당히 가벼운 편이죠. 이 정도 무게면 그래도 꽤나 가벼운 편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무게 줄일 거는 없어요. 이제 산을 탈 수 있을 정도의 세팅으로는 이 이상의 무게를 줄이기는 힘듭니다. 지금 타이어도 지금 그래도 이제 트레드가 어느 정도 이제 있는 로켓론 타이어예요. 로켓론 2.1짜리인데 그래도 산을 막 과감히 타려면 2.25 정도는 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하의 타이어는 의미가 없죠. 이제 산을 탈 수가 없으니까 더 가벼운 타이어들도 존재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트레드가 거의 없어가지고 산을 본격적으로 탈 수 없는 타이어고, 최소한의 이 정도 타이어는 제가 타보니까는 그래도 접지력이랑 다 좋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탈만 하더라고요. 이제 이 정도 타이어가 최소입니다. 이제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그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무게 줄일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을
캐논데일 최상급 프레임이 하이 모듈러스로 가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가벼워지겠죠. 이제 랩 71로 가면은 조금 더 가벼워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휠도 조금 무겁긴 한데, 휠은 이제 레프티 휠셋이라서 딱히 여기에다가 쓸만한 경량 휠셋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MB에서 나오는 휠이 그나마 제일 카본 휠 중에는 제일 튼튼하고 제일 가벼운데, 이제 이하로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제품은 딱히 없어요. 그 바이커헤드 제품 바이터보 그 6발이 휠셋 있잖아요. 그거를 봤는데 옛날에는 그게 1200g대로 봤는데 요즘에는 무게가 늘어났더라고요. 보강을 했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1400g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MB 이 휠이 거의 1400g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큰 의미가 없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냥 막 타는 수준으로서는 여기까지가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XC 풀샥 무게 줄이기 한번 해봤어요. 이제 더 이상 무게 줄일 데가 없어가지고 9.2kg입니다. 풀샥 무게 9.2kg. 이제 더 가볍게 세팅을 하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뭐 크랭크 막 클라바큘라 막 크랭크 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는 레프티 허브가 아닌 자전거, 이제 레프티 캐논데이 레프티 샥이 아닌 일반 자전거라면은 휠이 훨씬 가벼운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무게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 캐논데일 제품은 이제 레프티 휠셋을 써야 돼서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더 간다면은 이제 프레임을 최상급 사가지고 이제 하이 모듈러스 이제 랩 71 그 프레임으로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잘하면 8kg대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8.9kg 그 정도 대까지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 거 이제 XC 풀샥이에요. 이제 하드테일 아니고 풀 서스펜션 자전거 경량화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리목 파츠로 다 바꿨고요. 이제 더 이상 무게 줄일 건 제가 봤을 땐 없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